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다섯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과반 노조 달성을 눈앞에 두면서 판교로 대표되는 IT 업계의 노조 열풍이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크루유니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 조합원 수가 19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노조의 과반 노조 달성이 확실해지면 국내 IT 업계 최초로 조합원 1000명대 규모를 확보한 과반 노조가 됩니다. 앞서 넥슨 자회사 네오플, 한글과 컴퓨터, 카카오 모빌리티의 민주노총 지회가 과반 노조를 이룬 것으로 추정되지만 회사 규모상 추정되는 조합원 수는 최대 수백 명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공동성명, 넥슨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SG길드 등 노조가 있지만 가입률은 50% 미만인 상황입니다. 그간 판교 IT 업계의 경우 성과주의에 따른 처우 보장, 잦은 이직 등 특유의 업종 특성상 타 업계보다 노조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근로시간 문제로 게임사를 중심으로 노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포털 양강으로 꼽히는 카카오가 첫 대형 과반 노조의 출현까지 예고하면서 판교 IT 회사들 사이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새로운 시도를 자주 하고 규모도 크다 보니 다들 카카오의 행보를 참고하는 것 같다며 카카오가 과반 노조가 될 거라는 소식이 들린 뒤 업계에서 잠잠했던 노조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를 비롯한 IT 노조들이 향후 공동행동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카카오 지회장은 아직 공동행동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후에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10곳 중 7곳은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조사 결과 69.8%가 40세 이상 중장년을 뽑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89.4%는 실제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었습니다. 올해 40세 이상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채용 희망 직종은 서비스직이 23.5%로 가장 많았고 단순 노무직, 설치 정비 생산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사무직이나 연구공학기술직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습니다. 평균 임금 수준은 월 248만원으로 이는 중 장년층 행정통계상 미취업 상태였다가 등록 취업자가 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채용 희망 직급은 직급 없음이라는 답변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사원 및 대리급, 과장 및 차장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장년 채용 이유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중장년 채용 시 성실성, 조직 충성도 등 인성과 품성을 최우선 고려하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과거 업무 성과 및 전문 지식, 조직 융화력, 이직 횟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중장년이 축적된 경험이 많고 성실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조사라며 적합 인재 알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고용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중노위는 A씨가 상급자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해 회사로부터 받은 2개월 출근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우선 중노위는 A씨를 비롯해 하급자 19명이 그룹장인 B씨에게 한 행동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하급자들은 B씨를 상대로 사임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신체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관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위해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우위는 상급자에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가해로 인식됐습니다. 중노위는 우위의 요건을 상하관계로 좁혀 판단하지 않고 하급자가 수적으로 다수인 상황도 우위인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B씨가 상급자였지만 사용자로 인정받는 임원이 아니라는 점도 판정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이번 판정은 우위의 요건을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 상급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인들이 올해 7%를 넘어선 연봉 인상을 기대했지만 실제 인상률은 약 4%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올해 연봉 인상률은 평균 7.4%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직장인의 희망 연봉 인상률이 평균 7.5%, 중견기업 7.3%, 중소기업 7.5% 등이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희망 수준의 차이는 없었던 셈입니다. 현재 연봉 협상을 마친 직장인은 30.4% 수준이었습니다. 연봉 협상을 마친 직장인들의 현실 연봉 인상률은 평균 4.6%로 나타났습니다. 희망 수준 대비 2.8%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연봉 협상 결과는 작년보다 인상됐다는 직장인이 69.5%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결은 29.1%, 삭감은 1.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의 연봉 인상률이 평균 3.8%로 가장 낮았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5%, 4.8%로 조사됐습니다. 연봉 협상 결과 희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탓에 만족도는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연봉 협상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가 65.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봉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결심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봉 협상을 마친 직장인 중 46.3%가 연봉 협상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결심했다고 답했습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회사와 연봉 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의 성과와 역량, 가치 등에 강조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업계 수준을 확인해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구성원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던 기업은 구글 코리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블라인드는 직장인 행복도 조사인 블라인드 지수 2022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글 코리아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 기준 75점으로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워라벨, 업무 중요도, 업무 자율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심리적 안정감 부문에선 모든 회사를 통틀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포용적인 조직 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례로 직원이 500명 안팎인 구글 코리아는 사내 소수 그룹에 속한 직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인 소모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에 나서면 회사는 적극 지원합니다. 구글 코리아가 최근 사무실 일부의 장애, 연령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게 된 것도 장애 포용성 소모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구글 코리아 인사총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노력은 마라톤과 같다며 회사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글 코리아에 이어 우아한 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등 IT 기업들이 상위권에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직장인 평균 행복도는 40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블라인드 측은 직장인 행복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회사의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인 조직 몰입도의 감소가 행복도 감소에 핵심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